네, 2025년 8월 26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친미파가 돼버린 반미 세력. 이거 그러니까 그전부터 그랬어요. 운동권 애들도 운동권 제 또래 386 세대들 자식들 다 미국 가서 공부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민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국 가서 공부했고 외고 나온 자기 아들도 지금 뭐 미국 보냈나? 뭐 보내려고 한다고 그랬었고. 그 반미주의자들이 이게 친미를 하기 위해서 반미를 했다고 봤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반미를 내세우더니 친미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웃긴 짓을 했는가 하면은 반일파리를 해놓고 정작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는 반일 코스프레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잘 지내는 척 해놓고 그걸 들고 트럼프를 만나서 먼저 일본을 갔다 와서 잘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행동들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은 끝났고 이제 후속이 몇 개 남아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이런 것들을 막 통과시키면서 기업들을 들이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 눈밖에 나면 생존이 어려운데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의 마음에 들도록 한 건 뭐냐? 마스가를 대표로 해갖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추가로 미국 보잉사로부터 민항기를 사면서 1,500달러를 하겠다. 그러면 기업들은 다 기업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저처럼 국제정치를 한 사람들을 다 학자들을 고용해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경제랑 연결해서 풀어내잖아요. 자, 이재명이라는 빨간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을 조지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뭐 만들고 민노총 한 사람을 교육노동부 장관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재명한테 뭔가 크게 베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한테 뭘 해야 되는데 그걸 기업들이 가서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부터 이재용 삼성회장, 정의선 현대회장, SK 최태원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조태원인가요? 대한항공 회장까지 가서 다 해줬으면은 그런 회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리거나 노란봉투법에 걸릴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과 자기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검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특검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다수당이 국회에서 만들어낸 국회의 하수인이 지금 특검들이란 말입니다. 딱 거기서 이거 하라고 정해놓은 거를 기소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게 특검들이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권의 일부로서 하는 건데 그걸 자기 휘하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휘하에 있죠.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삼전, 현차, SK, LG 이런 기업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눈 감아주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 필요한 포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만든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냐 이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겁니다. 한국에서 해봐야 노란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뭐 기업 해봐야 더 불편한데 뭐하러 해요. 중국에 가고 싶은데 미국이 통제를 해. 근데 미국에서는 오라 그래.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생색내기 위해서 가. 근데 거기서는 혜택을 줘. 그러면 거기서 시장이 크면 그걸로 가는 거지. 이제 지금까지의 동북아시아의 경제 패러다임은 일본에서 원천 기술이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뭐 개발을 해서 우리가 원부 자재를 중국에 주면 중국에서 조립해갖고 다시 한국에 거쳐서 한국 상호를 걸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을 생산 기지화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처럼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미국을 생산 기지화해서 하는 게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국을 생산 기지로 한 것처럼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을 생산 기지로 해서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시카고 부근에 큰 공장 짓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많이 가고 있는데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현차나 SK나 삼전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줄줄이
법에 걸려. 근데 미국 가서 하게 되면 안 걸려. 그럼 지금도 중국에 많은 공장 지었던 걸 다 뜯어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점점 잘 될 거예요. 주가는 오를 겁니다. 돈 있는 분들, 주식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근로자로 고용돼서 임금 소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상당히 그 대기업에서는 임금 소득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제한되겠죠. 그리고 그 대기업 공장들이 줄어들면 거기에 하청업체도 줄어들겠죠.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한번 틀리면 하청의 노동자가 와서 야 원청업체 나와 하고 이재용 나와 그러면 거기에 응해야 되는데 뭐하러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흘러가게 되면 무슨 문제냐? 이 대한민국 실물 경제를 망친 원흉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가 자기 살기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기업들을 다 떠나가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신세를 져서 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요, 엄청난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현대, 삼성, 대우, 그 다음에 LG는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랬어요. 뭐 자동차도 하고, 뭐 건설도 하고, 뭐 다 하려고. 근데 그렇게 나가면은, 문어발식으로 나가면은 이게 굉장히 현대하고 삼성 경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4대 그룹 구조조정이라는 걸 해갖고, 현대는 뭐 자동차 위주로, 삼성은 전자 위주로, LG는 뭐 위주로, 그 대우, 그렇게 해서 정리가 했어, 대우는. 근데 현대하고 대우가 또 같은 업종이 많고, 삼성하고 LG가 같은 업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두환 말기 때 정리돼서 한번 우리가 그 박정희 사후에 과당 경쟁 체제를 정리를 하면서 기업, 재벌들이 조금 전문화됐습니다만, 한 업종에 두 개 큰 대결이 있는 구도로 갔었죠. 그러다가 그거가 또 문제다라고 해서 손을 대려고 했는데 손을 못 대다가 김영삼 정부가 참 어리석었잖아요. 실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IMF 위기를 맞고 나니까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참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비난할 만한 정권이에요. 근데 그 정권이 뭘 했는가 하면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빅딜을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를 하고 LG전자는 뭐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더 한 번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롯데는 유통으로 가고 뭐 SK, 그때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전자를 하던 게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현대전자 그때 했었구나. 나중에 이게 SK 하이닉스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룹별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들 이런 것들. 그래서 현대는 자동차, 또 현대에서도 이제 중공업하고 자동차 간의 갈등이 있을 정도로 이제 자기들 그래서 딱딱딱 정리가 되면서 HD 현대는 중공업, 현대 자동차는 차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각각 글로벌 기업이 돼 버렸잖아요. 하나는 무기 위주. 예. 근데 이번에 또 그게 또 쭉 발전해 오다가 이제 그렇게 우리 전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생겼던 이제 중국을 생산 기지화하는 그 하나의 호황을 우리가 쫙 누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생산 기지를 미국이 못 쓰게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옮겨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기업들이 또 변할 거예요. 한수원이나 두산 에너블리 같은 데는 이제 원자력으로 갈 거고 뭐 하면서 또 기업들이 더 특정 분야에서 세계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은 잘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으면 두산은 뭐 에너빌리 원자력으로 가고 현차는 더 미국의 공장만 있어. 그러면서 이게 미국으로 공장이 많이 이전되면서 그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지만 우리 국내에서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반일 정권이 대한민국을 가장 친미화하는 1등 공신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권을 얘기할 때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금 뭐 반일주의자들이 김대중을 하는데 김대중은 굉장히 친일파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수 세력들이 일본하고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으로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을 꺼내고 그리고 또 좌파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김대중은 그렇게 일본하고 잘 지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하고 관계를 잘 풀었기 때문에 마찰이 적은 거예요. 만약에 이 보수파인 노태우나 이명박이 했으면 이 좌빨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한국이 힘들어지는데 지금 이재명이 반일파리 반미파리 하다가 미국한테 다 퍼주는 쪽으로 친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이 했으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롱롱 타임 어거부로 한 거에 대해서 뭐 노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막 그걸 써서 MBC가 막 거품 물고 시비를 걸어대는데 보수 언론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오히려 한미 관계는 큰 틀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큰 모순이라는 거죠. 독일도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하르츠위원회. 이게 뭔가 하면 슈레더가 이제 독일에서 콜 총리 때 통일을 하죠. 그때는 이제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계열에서 통일을 하는데 그 정권이 와해가 되고 그 다음에 몇 차례 하다가 슈레더 정부, 3인당 정부 때입니다. 그때 이제 동독하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 독일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추락이 됐는데 그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르츠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노동개혁을 하는 거예요. 연금도 깎고. 근데 그거를 좌파 정권이 하니까 좌파들이 저항을 안 했어. 근데 그게 먹혀가지고 소득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동독도 살리고 서독도 살면서 소득 경제가 확 일어난 거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씨가 그렇게 반미파리 하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국한테 예 하다 보니까 친미가 되면서 친미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더 미국하고 가까운 사이로 가죠. 근데 부차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우리는 일자리를 많이 놓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뭐 황소 뒷걸음에 지발길을 했으니 이걸 애국자로 하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살기 위해서 영혼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김대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혼팔이 했다고는 안 해요. 근데 상당히 반미적인 색채를 했던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저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씨는 촛불행동의 무슨 위원장이 하면서 미국 제국주의 나가라고 가장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갔을 때 거기 가서 반미 운동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동생은 또 김민석 총리도 주사파의 굉장히 핵심 조직이었잖아요. 조국 씨는 PD 계열, 순수 공산주의 계열 쪽에 산호맹을 했다면은 이 친구는 주사파 계열로 뛰었던 같은 파리학번입니다. 근데 그러한 주사파 출신이 총리가 있는데 그 형은 더한 반미주의자인데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움직이면서 반미파리를 하겠느냐? 안 한다면은 넌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니? 그리고 네 아들은 미국 보내고 너는 하버드 나왔다는데 그게 뭐니? 이 거짓말쟁이들이야! 이 문제가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운동권들이 옛날에 반미운동 했던 거는 친미를 하기 위한 반미였다. 다 되는 거죠. 박선원 씨 연대 삼민투 핵심 인물이 그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주면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하자 하고 메모가 터져 나왔었잖아요. 이제 아마 이재명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나라 이스라엘 총리도 그렇고 트럼프한테 노벨상을 주자 하고 뭐 추천했다는데 이재명 정권은 박선원이 붙어 나와가지고 트럼프 노벨상 줍시다 하고 막 바람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고 한반도 문제를 피스메이커 하는 거는 트럼프다. 이게 이번에 이제 구호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 운동권들이 도대체 뭐 하려고 반미를 했고 친북을 했는지 참 이상해지는 자기 모순에 걸리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까 제 앞선 방송 때 얘기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중국의 시진핑이는 참 한국 대통령은 어떤 놈이 돼도 결론적으로 지 살기 위해서 친미파리를 하는구나. 못 믿을 놈들. 이미 김여정이가 위인감이 못 된다 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가 되겠죠. 참 이재명 대통령은 고민은 넘겼는데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지. 그건 뭐 이재명 재임 중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뭐 상당히 이제 망신 안 달려고 길을 썼고 이제 옛날에 젤렌스키라든지 또는 이제 남아프리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 없이 하니까 그냥 바로 서로 막 싸움이 되는데 이건 통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싸움은 없었지만은 많이 숙이고 들어간 거였죠 이재명. 그리고 이번에 앞선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트럼프가 너 미군 기지를 왜 뒤졌어? 그 기지를 나한테 줘! 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민웅처럼 반미운동을 했던 자들이 가만히 있어? 이런 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온 이재명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면 참으로 비겁자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설사 공산화되더라도 여기에 미국의 기지를 박아놓고 싶은 거예요. 오산하고 평택 기지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고 혁명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잡고 또 일자리를 그렇게 많이 내주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도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잡을 텐데 우리는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은 그 기회는 전혀 못 잡고 있죠. 지금 잭 스미스인가요? 미국 특검을 하면서 트럼프를 조사해서 탄핵했대 조사 사람 검사를 거론했는데 그걸 다 트럼프가 거론한 거는 야 이재명 네가 거기 3대 특검 만들고 더 센 특검법 만든다는데 그 특검도 그 미치광이들은 아니야? 그 얘기거든. 응? 그걸 툭 떠서 던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특검에 대한 완급도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문제는 앞으로 보수 애국 시민들이 일단은 반일로 가는 거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이 돌아섰다. 그 문제는 보수가 해야 되는 문제를 저를 풀었는데 우리의 극익을 극대화하는 문제하고 여전히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북한하고 통일을 포기하면서 갈 겁니다. 북핵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장동혁 씨가 국힘당 대표가 됐습니다만 과연 해낼까 좀 걱정이 돼요. 보수에는 지금 인물이 없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신구 미말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신구 새로운 구 비둘기구 새끼 비둘기죠. 미 못한다 월 넘을 월 영 고개 그러니까 비둘기 새끼는 날개 힘이 약해서 고개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씨는 이번에 아주 바람을 일으키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라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 경력과 이런 게 짧아가지고 새병아리기 때문에 큰 싸움을 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김문수가 됐으면은 이재명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얼마나 해낼지. 그리고 정청래 그리고 조국이 앞으로 이재명하고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씨는 산호맹 출신 백태훈과 더불어 순수 공산주의 쪽이잖아요. PD 계열 마르크스 레닌주의 가깝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이런 사람들 주사파 NL 계열이고 NL 계열이 다수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 있기 때문에 조국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풀어준 조국이 앞으로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들고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권으로 얘기하면요. 운동권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할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운동권 한 애들이 성골이에요. 연고대 애들이 진골이에요. 기타 대학은 육두품이에요. 근데 참 뭐 학교 차별한 것 같지만은 서울대학교에서 딱 북한 방송 듣고 뭐 하고 쭉 이렇게 해서 나오고 연고대 애들이 뛰면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는 운동권 서열로 보게 되면은 저 끝발이 밀리는데 그가 어찌어찌해서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정청래와 이재명이 한 배를 언제까지 탈 것이냐. 친미로 가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운동권 세력이 주류인 좌파도 변하겠지만 우파도 이제 한미 동맹 문제는 이재명 스스로가 풀었기 때문에 이게 그거 갖고 공격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뭔가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파의 문제, 좌파의 문제 한꺼번에 다 폭발하게 됐다. 네, 그 단초는 이재명의 친미 노선으로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친북 노선으로 가겠다고 했으니 그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재벌들을 때려잡겠다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을 했는데 재벌 신세를 지고 이번에 미국 트럼프를 만나는데 간신히 위기를 넘겼으니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한번 보시면서 잘하면은 두고 못하면은 날리는 쪽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